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7주 만에 30% 가까이 떨어지자 저가 매수가 몰리면서 오늘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만 달러를 가뿐하게 회복했는데요. 일각에선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었죠. 크립토 겨울이라는 말인데요. 그 겨울이 벌써 끝난 건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지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 비트코인 지난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이잖아요. 급락을 하면서 8만 5천 달러도 깨진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변화인데 왜 이렇게 지금 널뛰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다. 원래?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고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면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고 아직 우리 이런 방송에서도 주요 어젠다로 다뤄주시긴 하지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냥 블루칩 주식 같은 그런 위험 자산이기 때문이죠. 위험 자산. 네,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아침에 한번 열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뭐라고요? 딱 그 헤드라인에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12월 산타랠리가 펼쳐진다. 비트코인이 올라야?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증시가 올라줘야 비트코인이 따라오른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증시도 위험 자산으로서 가장 먼저 뭔가 호재에 반응하는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그래야 증시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을 응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빠지면은 가장 먼저 가격이 떨어지고 유동성이 금융 요건이 완화되면 가장 먼저 반응해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화재 경보기다. 가장 빨리 반응하는 화재 경보기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그 변동성이 큰 건 이해가 되겠는데 그 화재 경보기가 지난 월요일 이 요란한 소리를 울리면서 급락을 할 때는 뭐 일본의 금리 인상 예고라든지 연준은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고요. 이번에 떨어진 거는 또 급등한 것은 워낙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데 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변동성이 크더라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무슨 큰 자금이 들락날락하는 게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순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올라가자 위험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어요. 그게 지난주 상황이었습니다.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인가요? 예, 인하 가능성. 인하 가능성.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게 이제 바로 그저께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전직하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 가격이 오른 거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인하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온 거고요. 그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증시는 또는 금 가격은 조금 완만하게 떨어지거나 올랐다를 반복했는데 비트코인만 유독 급하게 떨어지고 올라갔다 한 것은 여기 레버리지가 많이 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래요? 비트코인과 나머지 가상자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물 시장보다도 선물 옵션 시장에 껴있는 이 파생상품 시장에 껴있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 10월 11일에 토요일에 이제 급전직하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선물 시장의 청산이 먼저 발생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더 급격하게 밀어내린 거고 그때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전체 청산된 그 금액의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았어요. 알트코인의 청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알트코인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블루칩 주식이라면 알트코인은 거기에 이제 2배 레버리지 ETF 격인 거죠. 좀 더 빠르게 1억 천금을 노리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자산이 여전히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고 이번에도 그 24시간 동안 8%가 오른 거는 아무래도 숏 스퀴즈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숏 스퀴즈. 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일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다시 사는. 네, 맞습니다. 그때 롱 포지션이 또 4억 달러 가까이 청산됐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숏 포지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파생상품 시장에. 그래서 오히려 그 청산을 막으려고 현물을 매수하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오르자 스퀴즈가 나면서 급반등하는 그런 걸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위험자산이고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 투자자들은 투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에 정말 조심해야 되겠는데 지금 10월 초쯤인가요? 거의 12만 달러를 넘었을 때 비하면 오늘 올라서 그렇지만 거의 한 3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하루 이틀의 변동성을 우리가 조금 배제하고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긴 약세장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은 아직 약세장으로 꺾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4년마다 반감기가 돌아오고 이 반감기 때문에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4년 주기 사이클에
항상 마지막 해에 크게 오르고 그 다음 해부터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원래 그 4년 주기 사이클의 마지막 해라서 원래 연말에 이제 고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 12만 5천 달러, 12만 6천 달러가 전고점이었는데 10월 초에 있었습니다. 예. 그게 그러면은 고점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4년 주기의 고점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50%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6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통계적으로 50%입니까? 고점 대비 4년 반감기 때? 거의 지난 사이클의 50% 수준까지는 50%? 거의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실현적 예언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어떤 그 철저한 분석이나 이런 건 없이 지난 3번 사이클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12만 5천 달러 10월 달이 고점일 것이다. 이제부터는 떨어진다라고 보고 많이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다. 예. 왜냐하면 나머지 상황들을 보면 특히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이제부터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사실 예상이 되고 경기 사이클도 지금 하강 국면을 걷고 있다가 반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 경기 사이클도 돌아올 수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비트코인과 전통 금융시장, 전통 그 경제와의 주 경제 매크로와의 상관성을 무시하고 그냥 4년 주기 사이클만 보니까 사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약세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연장된 상승 사이클이다 이렇게 봅니다. 연장된 거다. 이 4년 주기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미 이제 코인 채굴이 많이 끝났기 때문에 남은 게 얼마 안 돼서 뭐 4년 주기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또 가상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인가요? 오히려 4년 주기가 아닌 5년 주기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까지 전망했다는데 이건 무슨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경기 사이클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경기 사이클, 즉 ISM 뭐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지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경기 사이클 이게 굉장히 비트코인의 4년 사이클 주기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이 유동성 완화 국면이 펼쳐지고 내년 경기에 대한 낙관이 펼쳐질 때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 마지막 해가 오니까 겹쳤던 거죠.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기를 우리가 막지 지났고 예. 아직까지 급격하게 기준금리 인하나 아니면 양적 완화로 넘어가는 국면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년 주기 사이클이 끝나가는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끝나가는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레이스케일은 일단은 기관 자금이 지금 많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그냥 자체적인 4년 주기 사이클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거시경제 매크로의 경기 사이클과 같이 봐서 4년 주기 사이클이 5년으로 연장됐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그레이스케일은 내년 2026년이 오히려 정점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 한 번 정점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기존 4년 주기에 의한 정점을 10월 초에 12만 달러라고 봤다면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월 그 높은 1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큰 손 우리 주식시장의 큰 손처럼 가상자산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들은 많이 팔았다는데 아까 그 자기 실현적 예언 이것 때문에 많이 파는 건가요? 실제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겹친 건데 자기 실현적 예언을 행사한 투자자들은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 단기 투자자들이 많고요. 이런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많이 들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한번 수익 실현을 하는 기회가 이번에 온 거예요. 일단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덩치 자체가 2조 달러 규모로 굉장히 커졌고 예. 이제는 그 초기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시장에 내놔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비트코인 시장이 성숙했다고 보는 거죠. 특히 기관이 많이 들어왔고 ETF가 이제는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8월에 이 8만 개의 비트코인을 한 번에 매도한 고래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8만 개나? 네. 근데 이 디지털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 브로커리지를 통해 매도를 했거든요. 예. 아마 8만 개를 어느 거래소든 가서 시장가로 매도를 했다면 아마 가격이 엄청 떨어졌겠죠. 예.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브로커리지를 이용할 수 있고 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OTC도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시장이 됐다는 게 지금 시점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네. 그래서 고래들이 많이 매도를 한 건데 요즘 온체인 지표를 보면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주소,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주소 이런 이제 대형 고래들의 이 축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축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늘려간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죠. 지갑 내에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 보통 이제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하락장으로 접어들 때 이런 고래들은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떨어진다는 걸 떨어질 알기 거라고 때문에.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늘려가고 있다? 그렇죠. 계속 반대로 말하면은 이들이 수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건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 더 고점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 하나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 얘기입니다. 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회사라는데 비트코인 채굴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 주가가 뭐 한 40% 폭락했다는데 이거는 뭐 무슨 얘기고 채굴 기업 주가가 특이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우선 채굴 기업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보다 이 변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 1.5배에서 2배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정책 기대감까지 여기 이제 입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IPO 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오른 만큼 초기 투자자들이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온 거고요. 예. 이 보호 예수 기간이라고 하죠. 베스팅 기간이라고 하는데 초기 투자자들이 이제 얼마 동안은 상장하고 나서 주식을 못 팝니다. 팔다가 이제 팔 수 있게 됐구나. 이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40% 가까이 폭락을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은 현재 상황과도 사실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예. 비트코인도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동안 들고 있었던 고래들이 시장이 성숙해졌으니까 많이 팔던 것듯이 팔 수 있고. 아메리칸 비트코인도 뭐 기간은 훨씬 짧지만 아무튼 초기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보호예수 물량 풀리자 매도를 하고 나가는 거고 네. 이게 리테일로 이제 퍼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채굴도 열심히 하고 지금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열심히 트레저리 전략을 통해 사면 이제 이 리테일로 퍼진 이 주주 구성이 앞으로 주가가 또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큰 폭락이었지만 그만큼의 업사이드를 다지는 그런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파는 것과 좀 비슷하게 이제 수익 실현이네요. 다들 수익 실현 이후에 어떤 또 다른 상승장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체 1등 시가총액 1등이죠. USDT 테더. 이 테더의 안정성에 대해서 S&P 글로벌 레이팅스에서 최저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테더라는 게 이 달러에 대해서 1대1 교환이 가능하게 그래서 안정성이 있다는 건데 이 신용 등급을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낮췄다? 좀 불안하네요. 그럼 USDT 테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AAA 등급을 줘야 되는데 네. S&P 글로벌이 굉장히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테더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담보자산 네. 이 목록을 보면 미국채가 가장 많고요. 국채. 한 80% 정도가 미국채 단기채로 이루어져 있고 한 나머지 20% 정도가 금, 부동산, 비트코인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한 등급을 비율로. 낮췄어요? 근데 금, 비트코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테더의 담보 비율이 현재는 초과 담보 상태지만 이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비율이 100비트로 떨어지면서 네. 인솔번시 그러니까 지급불능 사태에 지급불능 빠질 수 사태. 있다. 이거를 걱정한 거죠.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떡해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 때 보면 예.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미국채였어요. 예. 고객들의 예금을 활용해서 국채에 투자했다가 갑자기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니까 국채 가격이 40%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급불능 사태에 빠져서 결국 파산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테더는. 테더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잘못 판단했다 그런 얘기예요? 달러와 미국채에 대한 신용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예. 한 20% 정도의 담보자산을 실물 자산으로 바꿔놓은 거죠. 비트코인만 산 것도 아니고 예. 금과 부동산도 같이 되게 안전하게 사실 구축을 해놓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저는 트리플 A 등급으로 올려줘도 모자랄 판에 이거는 최하 등급으로 나는 거는 내린 거는 너무 전통금융 시각이다. 아, 미국 국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 이런 거네요. 네네. 네. 디지털 자산을 좀 해석하는 방향이 우리 투자자들과 S&P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또 하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불법 금융 활동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우리 정치권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기 위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불법 금융 활동이다. 이렇게 규제를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중국의 이 정책은? 네, 중국은 지금도 뭐 2019년부터 계속 비트코인 채굴 금지, 그다음에 거래 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달러 기반이든 원화 기반이든 위안화 기반이든 민간에서 발행되고 시중은행도 결국 민간이라고 본다면 이들 민간에서 발행되면은 이 중국은행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DCEP라고 합니다. 네. 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중국 기반의 중앙은행. 디지털 예. 화폐입니다. 요것과 이제 경쟁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중국은 게다가 이제 자본 통제가 굉장히 센 나라고 예. 위안화 외에 어떤 다른 결제 수단도 허용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특히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보호적으로 막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을 했군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소식이 나온 거를 보면 지금 중국 내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다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역으로. 예, 실제로 비트코인을 지금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들에 위안화를 입금하지 못하거든요, 중국인들이. 예. 은행 계좌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소를 쓰려면 일단 뭐 위안화를 넣고 그 다음에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 채널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왓츠앱이 아니죠. 위챗 같은 예. 네, 그런 거에서 사람들끼리 만나서 현금과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예. P2P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USDT, 방금 우리 얘기한 USDT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요거를 이제 거래소에 넣어서 예. 코인을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 아마 보고 두고 볼 수가 없었군요. 그렇죠. 워닝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널뛰기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